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모두 다 제가 만든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닝 시즌이라서 속속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창 남겨놓겠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자, 이 목요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시장은 수요일 시장 두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첫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느냐 하는 건데요. 지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9월 3일부터 33일 동안 연속 역대 최장 순매도로 하다가 순매수로 돌아서서 오잉 기대를 했는데 수요일 다시 큰폭 순매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완전히 서로 이제 다른 쪽이 시소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다시 순매도를 보여버리니까 어떠냐. 지금 양시장은 외국인 매매가 절대적입니다. 기관들이 워낙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는 어떻게 했나요? 어제 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어제 데일리는 화요일 데일리를 한번 보면요. 2시 20분부터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팍 줄이면서 그러니까 2시 20분부터 양지수가 쭉 회복을 해버렸죠. 어제는 그래서 2시 20분부터 변화가 아주 좋았어요. 그 배경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5장 실질 순매수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5장에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실질 순매수를. 그래서 역시 외국인에 달려있는데 오늘 수요일도 이런 흐름이 올까 기대를 했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순매도를 하니까 오후장에도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따라서 지수도 별다른 반등이 없었어요. 그냥 힘없는 모습. 자,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수요일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가 급감하거나 순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오후장의 반등도 힘들다 하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시장도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데 자 10월 들어서 보면 목요일, 금요일이 약해요. 월요일이 강합니다. 월요일이 강하고 목요일, 금요일이 주 초반이 좀 강하고요. 주 후반이 약한데 특히 금요일 날 많이 약하죠. 목요일, 금요일이 약한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주 중반 이후부터 수요일부터 기관들이 또 순매도 경향이 강합니다. 주 초에는 좀 관망 분위기 하다가 주 중반부터 매물을 내놓는데 자 그래서 이런 패턴도 있다. 목요일, 금요일이 약한 패턴도 있는데다가 또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 10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상장 러시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종목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종목이 상장됐는데 지금 시장도 지금 버거운데 9종목이 상장되니까 시장이 이를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7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따상 이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요즘은 상장되는 첫날 공모가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이 과도한 물량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부터 거의 매일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4일만 빼고는요 매일 상장되네요. 거기다가 더본코리아 백종원 선생의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상장되고 규모도 커요. 내일 상장, 목요일 상장되는 성우 같은 경우는 시총이 공모가 기준 시총이 벌써 4,800억이네요. 그래서 참 이게 줄줄이 상장. 네. 그래서 상당히 버겁습니다. 목요일도 버겁고 금요일도 버겁고 수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지키는 쪽으로 하시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철저히 초단타 위주로만 한다. 자, 그 속에서 캡티비전 관련해서 자, 오늘 미국에서 뉴스가 났어요. 뉴스가 난 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영문 뉴스가 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캡티비전은 나스닥 상장사고 이 CEO가 게리 가라브란트라죠. 경영진들 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라서 미국발 뉴스가 났는데 자 드림 할리우드 호텔 LA에 있다 그럽니다. 요거를 운영하는 회사는 그 유명한 회사죠. 크레센트 호텔 앤 리조트 크레센트 이건 뭐 굉장히 큰 미국과 캐나다 아주 큰 호텔 체인이지 여기서 운영하는 네, 그런 데다가 요건가요? 지글라스를 설치한다. 지글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LED 전광판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호텔 외관을 망치죠. 그러니까 호텔을 흉물스럽게 만들어버리죠. 물론 미국의 또 전기요금도 아주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전광판을 달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지글라스는 100% 투명하니까 투명함을 유지하다가 해지고 나면 뿅 하고 영상이 나오니까 네. 참 그 건물의 수려함과 광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은 OOH라고 하네요. Out of Home 디지털 미디어를 여기 협업을 설치를 하면 연간 수억 원대 광고비가 들어온다. 연간 수억 원대. 그래서 앞으로 결국 지글라스가 단순히 제품을 그런 것 보면 미국은 항상 보면 플랫폼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폰이다. 우리 삼성전자는 갤럭시 8만큼만이지만 사실 애플의 아이폰은 그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컨텐츠를 유통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플랫폼으로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 아이폰하고 그 외의 스마트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구독 모델. 그래서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미국은 이런 지속적으로 수익을 우려먹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항상 먼저 생각하더라.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지글라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먹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캡티비전죠. 브로드닝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를 단순히 지글라스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네, 플랫폼으로 브로든 이제 영역을 확장한다 하면서 그 영어로는 단어들이 좋죠. 그라운드 브레이킹 좋은 단어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엠블레매틱 네, 상징적이고 획기적이고 네, 네, 이노베이트 혁신적이고 트랜스포머블 네, 좋은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가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캡티비전의 CEO 게리 가라브란트인데요. 게리가 그래서 요렇게 얘기했어요. 이 킥스타트 이건 뭐 대충 아시겠죠 느낌을. 네, 캡티비전이 미국과 글로벌리하게 새로운 장을 여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될 거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래서 참 의미가 크다. 네, 뭐 크레센트는 워낙 유명한 북미의 호텔 체인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다 확장한다 그럽니다. 뭐 호텔 입장에서야 덤이잖아요. 광고 수익까지 누리면 굳이 또 광고가 아니라도 호텔에서 여러 행사가 벌어지잖아요. 그 행사를 알리는 것 그런 거는 또 광고가 아니죠.
물품을 행사를 알리는 것. 예를 들어서 누구 결혼식이다. 그래, 그거를 알리는 영상이 나가면서 결혼식 비용에다가 추가로 받고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 후문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참 미국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지금 우선 마곡 11월 아마 11월 초에 마곡에 마이스 센터에 이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개가 설치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1648 스퀘어 미터니까요. 그 가로 세로 1m짜리가 1648장이니까 상당히 크죠. 규모만 한 100억 되는데 이거 마곡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스파이어에 가셔도 영종도 인스파이어가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 후문들이 돌았는데 구체화되네요. 그리고 스탠 크롱커 이건 어마어마한 미국의 스포츠 재벌이죠. 이 협업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과 해서 또 M&A 영국의 LED 회사도 인수한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걸 보면 그 미국의 경영진들은 우리나라 경영진들은 좀 뭐랄까 과장하는 경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참 뭐랄까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캡티 비전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알려드렸으니까 그 국내 주식도 주시하시죠. 요즘은 또 서학개미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무슨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좋은 주식이지만 네,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캡티비전은 주가가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초반밖에 안 하니까 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캡티비전에 나온 뉴스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11월 1일, 11월의 첫날 도청 시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애청자 여러분께 전달돼서 좋은 수익으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